네, 휴세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문제풀이 3강이고요. 자, 우리 삼국시대와 우리 삼국통일까지. 자, 우리 재생 목록에 선생님이 요 강의가 들어가 있는 재생 목록에 개념 강의도 있고요. 자, 우리 다른 잘 가르치시는 분들 많으니까 개념 강의 꼭 들으시고 우리 내용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기출 문제를 보고 시험 전날 우리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 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족장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관리. 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게 우리 사출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와나에 해당하는 국가 발전 단계를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이 되는 그런 구조의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연맹왕국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군장국가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군장국가 다음이 연맹왕국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왕이 존재하고요. 이런 애들을 귀족과 관리를 자기 밑에다 이렇게 두는 그런 거를 우리 고대 국가라고 하죠. 또는 중앙 집권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단계에 비하여 나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을 세 가지만 써보래요. 우리가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거는요. 보통 율령반포 해서 왕권 강화하고요. 불교를 공인해서 사상 통합을 해서 왕권 강화. 그 다음 왕위 세습. 그게 이제 부자 간의 아빠 아들 간의 세습. 이런 특징. 그 다음에 관제 정비 있고요. 공복 재정.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세 개를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고요. 일단 고구려가 가장 먼저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가장 먼저 생긴 국가고요. 발전 단계로 따지면 고구려가 훨씬 앞서고 있는데 전성기라고 하는 거는 4세기에 백제가 먼저, 그 다음 5세기 신라가 6세기에 나타나죠. 우리 지금 이게 삼국시대와 삼국통일 거기까지 그냥 문제가 뒤섞여 있는 기출시험지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지를 잘라서 이렇게 붙인 거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가야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먼저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거 왜 삼국시대일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시대에 가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나라가 종료가 돼요. 어쨌든 우리 고구려가 전성기인 5세기에 북으로는 광개토왕이 북으로, 남으로는 장수왕이 남진정책, 남하정책을 하죠. 장수왕 전에 이 신라가 여기 변환이 가야가 있고요. 백제도 있고요. 신라 우리 내무왕 시절에 우리 일본은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진짜 1000년 뒤에 조선시대 오기 전까지 일본은 통일이 된 적 없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엄청나게 작은 국가들이 있고요. 걔네들을 그냥 총칭해서 왜구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자꾸 넘어와서 우리나라 이 신라와 이 아래쪽을 자꾸 털어먹는 거야. 근데 이 왜구도 무시를 못하는 게 대규모로 오기 때문에 와서 뭔가 빼앗아가는 건 좋은데 자꾸 사람을 죽여요. 이때 당시에는 대단히 노동력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는 거의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내무랑이 광개토대왕한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자, 우리 광개토대왕이 자, 개마 부대를 5만인가 파견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정도 규모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금관가야, 대가야 이렇게 돼 있는데, 신라에 상륙한 게 아니라, 자, 애들을 끌고 금관가야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의 전기맹주는 김해의 금강가야야. 그런데 그게 중심지가 이동을 하는 그 이유가, 자, 우리 광개토대왕의 개마부대가 이쪽에 상륙해요. 여기에 상륙하는 이유는 이 가야 지역에 뭐가 많이 나와? 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렇게 중심지가 이동하는 그 이유, 가에 들어갈 내용을 얘기해 보래. 자, 그럼 이유는 뭐가 됩니까? 강개토 대왕의 고구려 군대가 침입을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김해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토벌을 해줘요. 왜구가 쳐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신라는 이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호우면 그릇 바닥면에 광개토대왕 대왕님 땡큐 이렇게 적어놓은 그릇을 선물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야는 또 중심지가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 뭐 수능, 내신, 한국사 능력시험 막 이런 데 다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벌어진 이 시기가 5세기란 얘기잖아. 그치? 됐어요? 자, 우리 나제동맹은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해가지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맺은 거야. 자, 우리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입니다. 자, 진흥왕은 6세기예요. 근초고왕은 4세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몽땅 다 알면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중요한 왕들을 좀 외워두시면 좀 편하겠죠. 그 다음, 자, 우리 공식이 있어요. 자, 백제 근초고왕을 제외하면요. 자,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대왕이 전성기잖아. 그러면 그 바로 전에 이 기틀을 마련해 주는 왕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소수림 왕입니다. 광개토대왕 바로 전에 누가 있다고? 소수림왕. 아빠예요, 아빠. 자, 이 아빠가 기틀을 다 마련해 주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고구려 국가 체계를 정비한 땡땡왕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즉위후 국가 재건을 위해 노력한 게 태학 설립. 자, 여기서 자,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뭘 만들겠어? 신화를 만들겠지. 태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를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뭘 가르치겠어? 충성스러운 신하를 키워내겠죠. 됐습니까? 자, 소수림왕 때, 자, 태학 설립하고요. 율령. 이게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건데, 율령이 뭐냐면, 법을 다 정해서, 법률에 의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거야. 이거 자체만으로도 왕권 강화가 돼요. 왜냐면, 법률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귀족들이 까불면 죽을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소수림 왕 때 벌어진 왕권 강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불교 공인입니다. 그래서 자, 신라도 같은 공식으로 가는데 불교 공인, 율령방법, 뭐 이런 태학 같은 국가 대학을 설립하면요. 그 다음에 전성기가 바로 나옵니다. 광개토대왕인 아들까지 장수왕까지 우리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불교 공인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너희들이 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우리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초기철기 시대 고구려 여기 위에 부여가 있고 여기에 옥저 동해가 있잖아. 이거는 태조왕 때 옥저를 복속시키고요. 상대등 이거는 신라 거고 웅진천도 이거는 백제. 자, 광개토 대왕 때 남진 정책에 의해서 위례성으로 웅진으로 내려오죠. 자, 육좌평 이거는 백제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없는 거지.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아이고, 지도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고구려 돼 있고 고구려가 북쪽으로 영토, 그다음에 한강유역. 지금 따지고 보면 5세기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지금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5세기 광개토 대왕 때 자, 북쪽으로 쭉 영토를 넓히죠. 지금 지도가 참 지금 복사를 좀 해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광개토 대왕 때는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나서 광개토 대왕 릉비를 세우죠. 장수왕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수도를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성으로 옮기고 남하 남진 정책을 펼치죠. 이래서 백제는 억지로 밀려서 위례성에서 서울이죠. 자, 웅진 지금 현재 공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밀려서 내려온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가와 나식인데 지금 여기 그림 보면요. 마운령, 황초령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신라잖아. 신라가 자, 전성기는 어느 나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느냐. 너희들 시험지에는 더 자세하게 잘 보일 거고 한강 유역을 누가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얘가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5세기. 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6세기. 신라의 전성기는 진흥왕이잖아. 그러면 가와 나 사이니까 자, 전성기 때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 밀린 나라는 백제와 신라잖아. 그럼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전성기면 나머지 두 나라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서 자, 우리 백제와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같이 손 잡고요. 진흥왕은 자, 여기 보면은 자, 백제가 불교를 공인한다. 이거는 우리 요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나타난 4세기 근초고왕이 나타난 다음에 뒤늦게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신문왕은 통일신라 시대 왕이에요. 개백의 5천결사대 이거는 백제가 망하기 전이야. 그러니까 나 뒤죠. 나의 뒤야. 자, 신라 진흥왕이 이렇게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자, 물론 화랑도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라를 튼튼하게 만들죠. 진흥왕 전에는 법흥항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왕권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진흥왕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일단 답은 이해되죠? 답은 4번이고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 4세기 백제 근초고왕 전성기,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6세기 진흥왕입니다.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느냐를 보면 됩니다. 자, 땡왕은 사비를 자, 도읍으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자, 했는데 신라와 싸우다가 살해당합니다. 이 왕이 참 불쌍한 왕인데 자, 우리 백제의 수도 한양, 우리 지금 서울이죠. 위례성, 서울의 위례 신도시라고 다시 생겼는데 그 부근이에요. 자, 위례성에서 웅진천도를 하죠.
이거는 누구 때문에? 자, 우리 오세기 장수왕 때문에 밀려 내려오죠. 그러다가 웅진에서 어디로 천도합니까? 사비로 천도하잖아. 사비천도. 자, 얘는 지금 현재 부여라는 지역이고요. 웅진은 어디입니까? 공주잖아, 공주. 그래서 지역명이에요. 자,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밀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거는 성왕이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왕은 누구예요? 성왕이죠. 이 성왕은요, 이 위례성을 되찾아서 이 위례성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의 묘지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빼앗긴 거야.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리고 한강 유역 자체가 아주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백제 성왕이, 자, 그때 당시에 신라는 누구라고? 진흥왕이에요. 이미 그 전에 나제동맹이 맺어져 있고 성왕과 진흥왕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을 되찾습니다. 자,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한강 유역을 되찾고 나서 이 진흥왕이 배신을 해요. 이유는 신라의 또 다른 꿈은 중국과의 직교류입니다. 자, 너희들 신라의 위치를 보면, 자, 신라의 위치를 보면은 고구려를 거쳐서 중구로 가든가 해안을 통해서 백제를 거쳐서 중구로 가야 돼. 길 터주겠니? 자,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 김에 성왕을 배신하고, 자, 한강 유역을 먹어버리죠. 됐습니까? 자, 자, 여기 독서 삼풍과 이거는요, 우리 저기 신라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낭랑을 공략해서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을 몰아냈다. 이건 고구려입니다. 자, 남진정책 장수왕 고구려죠. 무슨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제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남조와 교류한 왕은 무령왕이에요. 성왕의 아버지입니다. 성왕의 아버지. 됐어요?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 무령왕부터 노력을 해서 성왕 때 이제 한번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지. 자, 다음 지도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고구려가 보이고요.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한,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평양성, 그 다음에 중국 동진, 그 다음에 저 아래로 해서 큐슈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화살표가 여러 군데 나가면 4세기 누구? 근초고왕인 거를 꼭 좀 명심하라고. 됐습니까? 그럼 근초고왕 때 이 왕의 업적을 한번 얘기해 보래. 자, 근초고왕 때 전성기야. 자, 부자 왕위 계승을 확립했다. 자, 1번이 답인데요. 나머지는 왜 안 됐는지 봅시다. 우리 영락, 아이고, 요거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때고요. 자, 지금 이게 백제 얘기잖아. 근초고왕이면서 백제. 자, 이사금에서 마립간 이 아저씨는 신라죠. 이게 내무랑 때입니다. 내물 마립간이에요. 자, 부족적인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꿨다. 이것도 고구려고요. 자, 22담로를 파견했다. 이거는 백제는 맞는데 나중에 무령왕 때예요. 무령왕 때. 알겠습니까? 근초광 지나서 뭐예요? 백제 저기 고구려한테 밀려서 자 천도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무령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야. 알았어? 그리고 지금 여기 근초고왕이니까 무령왕이 아니죠. 자, 됐습니까? 자, 그다음 갑니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왔네요. 지금 잘 보시면요. 자, 너희들 그리고 지금 지도를 좀 잘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 이게 지금 우리 여기가 요 지역이 부산이에요. 부산. 그 옆에 김해가 있고요. 그 위에 고령이 있어요. 됐어? 그럼 나는 무슨 가야? 금관가야고요. 가는 무슨 가야? 대가야고요.
지금 현재 지명으로 하면 얘는 김해고, 대가현은 고령입니다. 자, 그래놓고 자 지금 보시면 다음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심지가 지금 뒤에 새끼 문제가 있는데 여기 나, 가 여기다 뭔가를 쓰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주관식으로 또는 서구수령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이게 중심지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건 고구려 때문인데 이 나라 이름을 얘기하잖아. 얘네 가야잖아, 가야. 그치? 자, 형사 취수호는 우리 부여 고구려에 있던 거죠. 실제로 언급은 고구려에서 많이 되고 형이 죽으면 자 형수와 형의 와이프와 결혼한다. 에이?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이러지 마시고 자 이때 당시에는 여자 혼자 살기 힘든 것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귀족이면 형한테 재산이 많이 간다고. 그러면 형이 죽고 나면 이게 와이프한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재산 자체가 가문의 재산이란 말이야. 그거를 동생이 이어받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형의 자식들을 지켜내는 그러니까 가족을 지켜내는 개념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을군 삼로라는 군장이 통치했다. 이거는 이 전식인 사만이고 한 9년과 항쟁하면서 영토 확장한 거는 고구려입니다. 됐어요. 그럼 답이 우리 변안에서 넘어온 가야가 철이 풍부해서 자 낙랑군과 외에 수출도 했고요. 자 박석김의 세 성씨 중 하나가 누구로 김씨로 통일이 되죠. 자 그 내용이 나오는 거는 신라죠. 신라. 됐습니까? 자 지도 보세요. 얘들아 요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한강이요. 알았어? 지금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한 거야? 고구려. 그러면 5세기야. 자 여기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오른쪽에 있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이렇게 해줘 이 위까지 이렇게 차지하잖아. 그럼 이거는 6세기. 자 얘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고 일단 아래를 먹었으니까 실제로는 장수왕이에요. 알겠어요? 자 6세기에는 누굽니까? 진흥왕이죠. A와 B 시기에 나타난 거예요. 자 A 기억 A는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맞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남진 정책 맞고요. 자, A. 자, 얘들아 이때 밀려서 공주로 천도하게 되죠. 자, 백제는 위례성에서 공주로 천도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A 지금 A 시기잖아, 그치? 웅진에서 공주.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우리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자, 그다음 B 신라입니다. 화랑도는 국제적 조직, 국가 조직을 개편하고 대가열을 정복하였다. 진흥왕 때죠. 자, 그러니까 진흥왕 때. 됐습니까? 자, 고구려는 B는 신라를 돕기 위해 야 지금 신라가 전성기인데 자 이거는 A식이라고 해야죠. 고구려 전성기 때 광개토대왕이 자 신라를 돕기 위해 자 내려온 거죠. 그때 이 신라가 가야도 공격당하고 외한테도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가야 먼저 들어간 거기도 해요. 자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 자, 2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 아차산성, 그 다음에 여기 석촌동 구분 이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서울이에요. 이렇게 섬이 있는 섬이 있어요. 여의도야, 여의도. 여기가 용산이고 여기가 강남이고. 됐어요. 어찌되었건 백제 고구려 신라가 자 오랫동안 주도권을 다툼을 벌인 지역이에요. 한강 유역입니다. 아, 이 한강 유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지금 이 지역의 장점. 이 지역은 한강 유역으로 자,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자, 주변이 농사가 엄청 잘 되는 주변이 곡창지대. 그리고 자, 중국과 가까워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하기 편한 지역.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서울에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북한산, 인왕산 아래 그 다음에 여기 삥 이렇게 두르면서 자, 저기 산들이 이렇게 낮은 산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앞에 여기 남산 있고요. 강이 있고요. 자, 그래서 배산 임수 지역이에요. 이거를 배산 임수 지역으로 자, 적군을 막고 자, 적군을 막고 방어하기 유리한 지역이야. 됐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든 간에 서울이 여기 있으면 이 우리 한반도 지도로 놓고 보면 거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기 편리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물이 한강에 이렇게 나니까 농업용수나 각종 용수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럼 갑니다. 서술형 3번 보시면 다음 밑줄 친 사건에 대한 한계점과 의를 얘기하는데 지금 삼국통일을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의 한계점 이자 의입니다. 의는 최초의 뭐예요? 한반도 통일이죠. 자, 그러면서 최초로 민족 문화가 융합이 한번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께. 자, 그런데 한계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문제잖아. 자, 고구려 대부분의 영토를 제외한 자, 부분적 통일이죠. 이게 한계점이긴 하죠. 부분적 통일. 고구려 땅 어떻게 갔어? 그런데 그 지역을 발해가 차지해서 천만다행인 거고. 자, 외세의 힘을 빌려 통일한 점이 뭐가 됩니까? 한계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갑니다.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주변국에게 수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요했는데 수양제가 100만이 넘는 대군을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때 당시에 강력한 고구려로 침략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을지문덕이 살수까지 데리고 와서 살수대첩으로 승리를 하죠. 그 국가에 대한 내용인데 무려 거의 2000년 전에 자, 고구려에는 빈민을 구제하는 자, 진대법을 실시를 하죠. 됐습니까? 자, 요런 내용이 지금 1번부터 답이 나와가지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자, 우리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삼국 뭐 시대 문제 내면 뭐 엄청 많죠. 자, 가보겠습니다. 땡땡 국가의 발전, 건국, 김씨왕의 세습, 율령반포 불교공인. 자, 우리 신라 같은 경우는 법풍왕이죠. 그래놓고 여기 삼국통일이 있으니까 신라잖아. 됐어요. 그럼 여기 누구 나와야 돼? 진흥왕이 나와야죠. 삼국의 전성, 이제 신라의 전성기. 자, 국학은 통일신라다. 신문왕 때.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이다. 장보고도 신라 말이다. 그치? 경주에 이거는 나중에 통일신라식이고 대가야를 정복하죠. 자, 우리 법풍한 때 금관가야를 먼저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정리해버립니다. 됐습니까? 자, 갑니다. 2번. 다음 자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여기서 찾아보래요. 자, 황산벌. 자, 황산벌에서 백제 개백이랑 백제 국가 존망을 놓고 싸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언제겠니? 삼국 통일 전이겠죠. 자, 황산벌에서 신라 장국 개백. 됐어. 자, 신라에서는 김유신 장군이랑 자, 한판 붙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갑니다.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자, 어디에 성왕이야? 아이고, 성왕 또 나왔다. 어디입니까? 백제죠, 백제. 백제 성왕은 자,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요로 바꾼 다음에 중흥을 노렸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그 왕은 옆나라 누구겠어? 신라죠.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한강 여기 보면은 고구려부터 한강 유역을 되찾았지만 곧 신라에게 빼앗겼어. 됐습니까? 자, 지금 이 내용이 따지고 보면은 5세기에서 6세기 넘어가는 그런 중간 지역이자 아니 중간이 아니죠. 6세기죠, 6세기. 신라 진흥왕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 시점이죠. 됐습니까? 자, 고구려를 공격해서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거는 사시 근초고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남진정책 5세기 장수왕이죠. 됐습니까? 자, 그 뒤에는 이거는 요 내용 전이죠. 한참 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서술형 1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강력했던 국가가 누구냐면 고구려야, 고구려. 그리고 여기에 백제 있고 여기 신라 있었는데 얘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얘기는 그 전에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래. 그리고 수에 이어 중국의 주인이 된 당은 침략 이유가 되게 웃겨요.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왕이 있는데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자 정권을 잡았다는 그 이유로 당나라가 쳐들어와요. 됐어요. 자, 우리는 수나라는 자 누구예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막아내고 자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요 급하게 왕이랑 수도를 함락하러 가다가 살수까지 끌려와서 수장당한 거야. 대규모 군사가. 그리고 나서 수나라를 계승한 당나라는 야 그런 거 당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고구려 입구에 있는 요동성 그 위에 있는 대륙에 이 벌판에 있는 이 성들을 다 깨부수다가 중간에 누구 안시성 전투라고 하죠.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오랜 기간 자 당나라를 막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연개소문이 보낸 개마부대 10만인가 어쨌든 그래서 쫓겨나죠 당나라가.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물러친 이 고구려 자에 대한 서술은 한반도의 평화에 자, 방파제 역할을 해준다고 하죠. 방파제 역할. 그리고 자, 대국을 상대로 한 자, 자주적 성격. 물론 옛날에도 기습전이 있는데 이때 당시의 싸움은요. 자, 수나라 100만 대군 끌고 갈 때요. 고구려한테 야, 나 100만 대군 끌고 갈 건데 우리 요청 들어줄래 말래. 그럼 고구려가 편지를 받고서요. 회의를 막 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들어와. 한판 붙자 해서 전쟁 난 거야. 당나라도 야, 우리 이만큼 끌고 가는데 니네 어떡할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고구려는요. 바로 들어와. 한판 붙자.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상당히 대단한 국가입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삼국 통일에 관하여 다음에 관해 물어보세요. 물음에 답하시오 이랬어. 이거 아까 전에 앞에 나왔네. 삼국 통일의 한계 뭡니까? 자, 대동강 이남의 부분적 통일이죠. 자, 고구려 다 날라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세의 도움을 받아 통일을 한 게 아쉬운 점이지. 의는 뭐예요?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죠. 그리고 자, 민족 문화.
자, 융합 한번 한다 그랬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유민을요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라 시대의 골푼제라고 하는 자 폐쇄적인 뭐가 있었느냐? 폐쇄적인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정통 왕족은 성골이고요. 왕족의 사촌 또는 뭐 사위, 며느리 이런 애들은 진골이에요. 어쨌든 그들의 가족들은 자 여기 진골 계열이고 요쪽 애들은 육두품, 요쪽 애들은 오두품, 그 밑은 사두품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신분에 제한을 둡니다. 다른 건 사두품에서 오두품, 오두품에서 육두품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위로는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자료와 관련된 거 촐락문서 신문제 이거 다 뭐예요? 신라의 제도죠. 신라에 대한 얘기로 적절한 걸 한번 골라보래요. 자, 신라 버풍왕 때 상대등 설치됐다. 맞죠? 자, 뭐야? 궁예? 이거는 후고구려죠. 그 다음에 정삼회의 백제의 귀족회의입니다. 신라입니다. 해공왕의 피살후 지금 이게 얘는 또 신라 우리 통일신라 시대인데 자 극심한 왕위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이것도 신라 얘기긴 합니다. 통일신라 얘기지만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선생님이 너무 문제를 너무 많이 넣어도 문제고요. 문제를 좀 적게 넣어도 문제인데 자 선생님이 지금 기출문제 풀이하는데 자 1강이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자 3강이 지금 삼국시대와 삼국통일이거든요. 지금 2강을 비워뒀는데 나중에 선생님 문제를 더 추려서 다시 한번 또 하면은 여기다 2강으로 올릴 거고 그러면 4강이 뭐겠니? 4강이 삼국시대와 삼국통일 문제들이 있겠죠. 자 어쨌든 뭐 관심이 있으면 우리 재생 목록 좀 저장해서 올라오는 인강들을 보셔도 되고요. 자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재생 목록 한번 눌러봐서 자기가 자기 시험 범위에 맞는 기출 문제 풀이 강의 들어서 시험 전날 들어서 자 시험 잘 보고 오시고 점수 관리 잘 하셔서 자 자기 원하는 점수 받길 바랍니다. 알겠죠? 휴쌤입니다.